세포분열에서 염색체 DNA 유전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거든. 어떻게 다르냐면 DNA가 있어요. DNA, 디옥시니클레어 엑시드라고 해서 얘 정의가 뭐냐면 유전에 관련된, 유전이라는 단어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유전에 관련된 물질을,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들어와서 줘요. 그 중에서 모두 다 자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 DNA의 일부를 자손에게 전달, 일부를 자손에게, 왜 안 들어와? 자손에게, 그럼 영준이하고 나하고 하나씩 줄래? 자손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알겠지만 이 애는 마음을 여섯이었다. 그래, 먼저 만들래. 아우야. 이제 고등학생 되면 없다고 던지지. 자, 이 애는 46개인데 자손한테 갈 때는 어떻게 돼? 얘는 23개만 가지. 그러면 이 중에 절반만 온 거야. 요거 자손에게 전달된 그 일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중에서 일부만 간 거, 그러면 안 간 게 있고 간 게 있잖아. 간 거를 유전자. 그럼 당연히 DNA 중에 일부가 이제 유전자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DNA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뭉쳐놔. 그래서 DNA를 뭉쳐놓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걸 뭐 뉴클레오솜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DNA가 모인 거. 이게 모여든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염색체라는 건 DNA를 모아놓은 걸 염색체.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면 얘가 필기 도구라면 얘가 필통인 거예요. 이해가 됐나? 필통가는 내가 필기 도구로 옮길 때 펜을 몇 개를 옮기는 것보다 필통 하나 넣고 옮기는 게 편하지 않나? 필통이 염색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는 필기 도구가 DNA가 되는 거고. 그런데 채원이는 유독 샵 연필만 써. 그 삼색 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펜인데 꾸준히 그 몽땅 연필만 쓴다고 치자. 그럼 유전자가 되는 거야. 쓰고 있는 것만. 어떤 건지 이그젠플이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들어갈 텐데 세포 분열은 근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장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온몸. 몸에서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장소가 두 군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를 외우기 전에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몸에서는 생장이라는 걸 할 거예요. 생장. 다시 말하면 영준이하고 나하고 딱 보면 덩치가 누가 더 커? 내가 더 크지? 내가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쟤보다 내가 세포수가 많은 거야. 너희들보다 내가 머리가 크지? 머리가 큰 거 와 좋겠다 무겁겠다 이러지 마. 난 너희보다 그냥 머리에 있는 세포수가 더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크다라는 말의 개념은 세포의 수가 많다. 생장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회복이라든지 이렇게 상처가 나 흉터가 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죠. 그러면 상처난 부위는 세포로서 기능을 못해. 그럼 걔가 제거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똑같은 애를 갖다 놓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생식기에서는 생식이라는 걸 합니다. 생식.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 줄 때 여기에서 주된 포커스가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는 그대로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여기서는 절반이라는 말을 쓰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생장.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나 여기 있는 세포나 여기 있는 세포나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세포는 똑같아야 되지 않니? 여기 있는 세포가 발에 관련됐으면 여기서 발 나오는 거다. 속상한 일 생겨. 그래서 이 N이 46개였던 애가 분열한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이 N은 46이어야 하고요. 잘 막 외우려고 하지만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2n이 46이었는데 얘가 생식기에서 생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절반 n은 23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분열, 이렇게 하는 몸에서 생장이나 회복에 관련된 그 세포가 분열할 때는 그대로 똑같이 분열해야 돼요. 전과 후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몸체자에서 체세포 분열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다라고 해서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생식기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감수했잖아. 그래서 얘를 같은 의미로 감수 분열이라는 말도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로 외우지 말고 몸체자야.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은 그냥 똑같은 애가 개수, 여기서는 수의 증가를 원하는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절반이 돼야 돼. 그래야 암수, 유성생식이다 보니까 암컷에게 절반, 수컷에게 절반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2N 46개가 부모 때와 똑같은 염색체수를 갖게 되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 정도는 구별을 조금 해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볼게. 여기서 뭐 쉬운 것들은 건너뛸 거야. 이 정도는 니네도 풀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세포 주기도 연결을 한번 살짝 해주고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세포 주기. 그러니까 얘가 한번 해서 쭉 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 넘기지 마. 그냥 하고 나중에 정리해 줄게. 세포 주기에서 간간히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포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딸세포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포는 뭐냐면 분열하기 전, 분열 전의 세포를 우리는 모세포, 어미 못자 되는 거야, 엄마. 그 다음에 딸세포는 뭐가 돼? 분열한 후의 세포를 우리는 딸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포 주기를 다시 갈게. 세포 주기는 크게 또다시 어떻게 나뉘냐면 둘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간기가 있고 여기가 분열기가 있어요. 요건 조금 기본적인 용어,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기본적인 단어라고 봐야 되니까 그 단어는 외워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간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 얘를 같은 말로는 M기라고도 하고 여기 뭐 생장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간기에서 또다시 셋으로 또다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운데가 중요해. 얘가 S기라고 해서 같은 말로는 복제기 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써줄 테니까 봐봐. 이 애는 46인 아이가 이 애는 92로 바뀌는 거. 복제됐으니까 복제라는 말은 카피를 떴다는 소리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 그때 이 애는 그대로예요. 요게 2배가 되어진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얘를 기준했을 때 간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S기인 복제기라면 그 전과 후가 나뉘어. 얘가 G1기가 되어지고요. 여기가 G2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들 일단 공통점이 있어. 얘는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생장에 필요한 이거 다 너희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요 단어 생장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열에 필요한 무엇을?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둘 다 단백질을 만들어. 근데 문제상에서 G1기와 G2기가 나오거든. 어떻게 지문에서 이 문장이 생장에 관련된 건지 분열에 관련된 건지를 구별해주면 얘는 생장에 관련된 거야. 아 그럼 여기 G1기구나. 부절 쪽인 것 같다. 그러면 G2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분열기로 가게 돼요. 분열기는 어떻게 여기서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아이가 요 딸 세포인 요게 요 말기 이후의 모습의 세포, 이후의 세포를 우리 딸 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여기를 좀 동그라미 좀 쳐주셔야 돼요. 여기를 중기와 후기를 묶어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디를 포커스를 할 건지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단원이 지금 분열하는 거지. 양극으로 나뉘는 거잖아. 바로 이 후기가 무엇이냐면 양극으로 이동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인 거야. 분열하는 곳이니까 분열하는 곳이야. 근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DNA를 담고 있는 염색체가 널브러져 있어.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거를 분열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사를 갈 거야. 그럼 네 방 정리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옷은 옷대로, 책은 책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상의는 상의대로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래야 이동하기가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널브러져 놓으면 너무 불편한 거여서 이 애들 염색체를 중앙에 모아. 어떻게? 중앙에 배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극으로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 모여 있는 거지.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관측이 용이한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사를 갈 거야. 이사를 가려면 대충 짐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니? 솔직히 딱 봐서 요거는 이사 갈 때 버려도 될 거, 요거 꼭 가져갈 거, 이렇게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때가 바로 전기 때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염색사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돼? 염색체라고 하는 아이로. 사실은 이 염색체는 아무 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기 때만 관측되는 거야. 여기 때는 여기서 염색체의 모습이 아니라 염색사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듣기만 해. 이해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어차피 서술형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까지 단어상에 다 문제 있으니까 듣고 이해하고 끄집어내면 돼요. 여기서 이 사자와 채자를 구별해보자. 사자는 실사자고 채는 몸집자야. 다시 말하면 똑같은 애인데 이 염색사는의 길이가 약 2m 정도 돼요. 근데 염색체는 5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짧아진 거지. 그럼 짧아졌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은 그만큼 두께가 어떻게 됐을까? 두꺼워졌겠지. 이 말을 유식한 말로 응축이라는 말을 써요. 왜? 널브러뜨려 놨어. 그럼 이거 갖고 가기가 불편하잖아. 잘 교통 쌓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옮기기가 편하겠지. 근데 이 염색체나 염색사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고? 얘가 들어있죠. 그럼 평소에는 얘를 갖고 사용해야 되니까 설계도면, 그러니까 널브러뜨려 놔야 돼. 평소에는. 왜? 공부할 때 책장에 국어, 영어, 수학을 잘 펼쳐놔줘야 내가 필요한 과목을 뽑잖아. 그걸 한 곳에 다 때려 넣으면 끄집어 빼기가 쉽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평소 때는 펼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염색사와 염색체는 다른 게 아니라 널브러뜨려 놓으니 모여있니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염색사로 펼쳐놨다가 분열할 때만 염색체로. 그러면 이것이 중앙에 모였다 양으로 이동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해? 이사를 왔어. 그럼 책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다시 잘 교통을 펼쳐놔줘야겠지.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을 해줘야 잘 내가 사용하기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 말기 때 다시 이게 반대 모습이 돼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손을 잘라놓는 거야. 여긴 분열하는 곳이고 분열하기 위한 세팅 과정. 분열한 후에 이 세팅의 반대작용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핵막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있어요. 얘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아이긴 한데
듣기만 해.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분열할 때는 필요가 없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걸리적거려. 아, 나 걸리적거린다 라는 말을 조금 자주 쓰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래도 사람 관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근데 왜 너는 사람을 가려 만나니? 뭐 사람 만나면 좀 걸리적거려서 어저께 그 얘기했거든. 너 어디 아는 형한테 혼났어. 사람한테 걸리적거린다가 뭐니? 너 은근히 걸리적거린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나 걸리적거린다는 말을 쓰는구나. 걸리적거리는데 어떻게 해? 나한테 화를 내면 인정은 해. 빠른 사과. 그래야 싸움이 안 나니까. 하지만 오면서 사과는 했지만 바꿀 의향은 없지. 시작할게. 자, 어떤 얘기 합시다. 행막과잉은 대단히 필요하지만 분열할 땐 되게 걸리적거려. 사라짐. 근데 내가 뭐랬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행막과잉이? 그치. 다시 나타나야 돼요. 평소 때는 중요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추사라고 있습니다. 방추사. 이 방추사가 뭐냐면 양극으로 이동할 때 모였던 애가 양극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양 끝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섬유질 가닥이 쫙 나와요. 그래서 얘를 탁 잡고 탁 잡아서 잡아 빼주는 역할을 해요. 평소 때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분열할 때만 필요한 아이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없다가 분열해야겠네 라고 했으니까 이때 나타나요. 그러다가 분열이 끝났어? 그럼 이제 방추사는 필요가 없으니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되게 우리 세포 하나가 세포 하나 단세포가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너 계란 먹어본 적 있어? 메추리알 먹어본 적 있어? 타조알 먹어본 적 있어? 계란으로 너들 머리 탁 삶은 계란 딱 때리면 팍 깨지지. 그래서 미안 그러면서 까먹잖아. 가끔 아빠가 보통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했다가 툭 해가지고 이렇게 까먹지 않니? 난 우리 딸이 나한테 그러던데. 난 내 친구 중에 메추리알을 껍질 안 까고 껍질째 먹는 애 본 적 있어. 뭐 그렇게 쳐다봐. 생각보다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아, 냄새 안 나. 많이 드세요. 아니, 자주 먹진 않아. 그래서 까져 있는 걸 사 먹지. 아, 귀찮은 거야. 근데 물론 사람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아주 까. 근데 굳이 나 혼자 있을 때 굳이 귀찮게 까 왜? 세포 하나예요. 메추리알, 계란도 단세포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 눈에 보입니다. 타조알 본 적 있니? 난 본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거든. 먹어보라면서 먹었지. 뭐씨, 계란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냥 사이즈만 커. 이따시면 세포 하나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외운다기보다 먼저 머릿속에서 감기는 이 S기를 포커스로 잡아요. 그래서 어떤 걸 외우냐면 얘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야. 외웠어. 그 다음에 일단 보니까 합성을 할 거야. 단백질이란 말 지울게. 합성해. 뭔가 만든대. 뭘 한대. 근데 그 한다의 주체가 생장 쪽인지 분열 쪽인지만 구별하면 앞뒤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에서는 중기와 후기가 분열하기 위해 정리. 그 다음에 전기와 전기는 분열하기 편하게. 말기는 전기의 원상 복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포질의 분열이 나오는데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세포질의 분열이 별건 아니야.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자, 동물 세포가 있고요. 식물 세포가 있어요. 이걸 나누는 이유가 책에도 나오는데 어디 있냐면 112페이지에 있는데 딱 하나만 잡으면 돼. 여기서 뭐 써? 여기서 요 단어.
세포벽, 셀룰로스라고 해서 단단한 껍질이거든. 사람으로 따지면 뼈 같은 애야. 식물은 뼈가 없잖아. 식물은 뼈가 없는 대신 세포벽이 있어서 딱딱하게 준 게 얘 때문인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얘는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얘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세포벽까지도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얘를 둘로 쪼갤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세포벽이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단단한 애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뜯어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뉘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세포막으로 되어 있지. 세포는 부드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얘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안이다 밖이다가 무엇으로 잡아줘야 돼? 세포벽이야. 딱딱한 애는 나중에. 세포벽이 없으면 처음 그냥 안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